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키는 건강 멘토입니다. 여러분, 요즘 점심 드시고 나면 어떠신가요? 나른한 정도를 넘어서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겁고 정신을 차리려 해도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 자주 아시죠? 나이 먹어서 기력이 딸려서 그래. 어제 잠을 좀 설쳤나 보지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진다면 이건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나 지금 망가지고 있어 빨리 좀 도와줘 라고 보내는 절박한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당뇨, 고혈압, 심지어는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왜 유독 오후에 잠이 오는지, 그리고 내 몸 어디가 아픈 건지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게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 그럼 왜 하필 오후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시계 서카디안 리듬 때문입니다. 사람은 해가 뜨면 깨고 해가 지면 자는 생체 리듬이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한 번 툭 떨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둘째, 혈당의 롤러코스터 현상입니다. 점심에 국밥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뚝딱 하시죠. 그러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이걸 낮추려고 인슐린을 미친 듯이 분비하는데, 이때 혈당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끊깁니다. 그때 뇌는 퓨즈가 나간 것처럼 졸음을 유발하는 거죠. 셋째, 뇌 에너지의 고갈입니다. 오전 내내 활동하며 뇌를 썼으니 오후쯤 되면 뇌에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젊을 때는 이걸 금방 치우는데 나이가 들면 이 청소 속도가 느려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졸립다는 것. 이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기보단 내 몸의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들에게 생기는 내 몸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근육의 감소입니다. 근육은 에너지 저장고인데 이게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근감소증이 오죠. 근육이 없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못 바꾸고 그냥 지방으로 쌓거나 소모를 못합니다. 엔진이 작아지니 금방 과부하가 걸려 졸린 겁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똑같이 먹어도 췌장이 힘들어합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 식후에 오는 졸음의 강도가 젊은 사람의 몇 배가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수면의 질이 모래알 같다는 겁니다. 밤에 7시간 누워 있었다고 해서 다 잔 게 아니죠. 깊은 잠인 서파 수면 비중이 줄어들고 자꾸 깹니다. 밤새 충전이 안 된 배터리로 하루를 시작하니 오후에 방전되는 건 당연합니다. 마지막 몸의 변화는 호르몬의 배신입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 수치가 급감합니다. 조절 장치가 고장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졸린 건 그냥 눈 좀 붙이면 개운해지는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후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다 못해 마치 물 먹은 솜처럼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 안 드시나요? 정신은 차리고 싶은데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그 고통,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왜 50세가 넘어가면 이 오후 졸음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올까요? 시니어들이 졸음을 고통으로 느끼는 원인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노화로 인한 생체 시계의 고장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시계가 앞당겨집니다.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지고 새벽같이 눈이 떠지시죠. 문제는 이렇게 일찍 깨면 오후 2, 3시쯤엔 이미 신체적으로는 밤 10시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남들 일할 때 내 몸은 이미 하루 일과를 끝내고 셧다운을 준비하니 그 졸음을 버텨내는 것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둘째, 뇌의 청소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뇌는 자는 동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시니어가 되면 이 청소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어제 치우지 못한 뇌의 쓰레기가 오늘 오후까지 남아 있으니 머리가 무겁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브레인 포그 현상이 졸음과 함께 몰려오는 것이죠. 셋째, 만성염증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엔 혈관이나 관절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염증이 늘어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 염증과 싸우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정작 내가 활동하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염증이 다 뺏어가 버리니 오후만 되면 배터리가 0%가 되어 쓰러질 듯 졸린 것입니다. 넷째,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은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 약이나 전립선 약 등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들의 흔한 부작용 중 하나가 졸음과 무기력증입니다. 질환을 고치기 위해 먹는 약이 역설적으로 내 낮 시간을 앗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째, 예전만 못한 소화력 때문입니다. 젊을 땐 돌도 씹어 먹었지만 이제는 소화력이 예전만 못하죠. 점심을 먹고 나면 소화시키기 위해 온몸의 혈액이 위장으로 다 몰려갑니다. 상대적으로 뇌로 갈 혈액이 부족해지니 식후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몽롱해지는 식후 저혈압 증세가 동반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오후에 졸음을 못 참는 건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50년 넘게 쉼없이 달려온 내 몸의 배터리가 이제는 효율이 좀 떨어졌을 뿐이에요. 대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그 배터리를 조금씩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왜 50대 이후에 오후 졸음이 젊을 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몸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지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죽을 것 같은 졸음이 과연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어제 못 자서 생기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오후를 뺏어가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 질환이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을 때 우리 몸은 졸음이라는 마지막 경고등을 켭니다. 지금부터 본인의 증상과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이건 잠과의 싸움이 아니라 질병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건 역시 혈당입니다. 특히 점심을 드시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마치 기절하듯 잠이 쏟아진다면 이건 10중8구 혈당 조절에 구멍이 난 겁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인슐린 때문에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반복되면 뇌는 에너지를 잃고 잠에 빠져듭니다. 체크해 보세요. 최근 들어 소변이 잦아졌거나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자꾸 단 음식이 당기면서 졸음이 온다면 이건 당뇨가 당신의 문 앞까지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빈혈입니다. 우리 피 속의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배달하는 택배 기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영양 흡수력이 떨어져 이 기사들이 줄어듭니다. 뇌에 산소가 배달이 안 되니 뇌는 자꾸 영업 종료 사인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졸음입니다. 졸음과 함께 입안이 자꾸 헐거나 손발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면 지금 당장 철분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의 엔진 갑상선 문제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를 만드는 불꽃인데 이 불꽃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무기력해집니다. 잠을 10시간 넘게 자도 오후만 되면 또 잠이 오죠. 잠만 오는 게 아니라 얼굴이나 손발이 퉁퉁 붓고 피부가 유독 건조해졌으며 남들 덥다는데 혼자 춥다고 느끼면서 졸립다면 갑상선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보일러가 꺼진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밤의 불청객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낮에 졸린 건 밤에 제대로 못 잤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시니어분들은 자다가 숨을 멈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뇌는 밤새 질식의 공포 속에서 싸우느라 한숨도 못 잔 셈이죠. 난 밤에 잘 자는데 왜 낮에 졸립지 하시는 분들,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는 동안 코 고는지, 잘 때 숨을 멈추지는 않는지, 낮에 운전대를 잡거나 TV를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꺾이며 잠든다면 이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가는 지름길에 서 계신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침묵의 장기, 간입니다.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말, 틀린 게 아닙니다. 간이 독소를 못 거르면 피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뇌가 피로감을 느껴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눈에 흰자위가 탁해졌으며 오후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소파와 한 몸이 된다면 간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강하게 해당된다면
나이 탓하지 마시고 내일 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병원 가서 피 검사 한 번, 수면 검사 한 번 하는 게 여러분의 노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졸음은 내 몸이 내게 보내는 가장 정직한 SOS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이 습관들이 사실은 병을 키우고 잠을 더 쏟아지게 만드는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아시죠? 몸에 좋은 거 백날 찾아 드셔봐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습관을 못 끊으시면 여러분의 오후는 평생 안개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점심 든든히 드시고 거실 소파에 딱 10분만 눕자 하시죠? 이건 위장과 췌장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려면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눕는 순간 중력의 도움을 못 받아 소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러면 위장은 더 많은 혈액을 끌어다 쓰게 되고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는 바닥을 칩니다. 게다가 위산이 역류하면서 숙면을 방해하는 역류성 식도염까지 만드니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괴로운 악순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시니어분들 중에 밥 드시고 입가심으로 믹스커피 한 잔에 떡이나 빵, 과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입니다. 이미 밥으로 혈당이 올랐는데 설탕과 밀가루가 또 들어가면 우리 췌장은 비명을 지르며 인슐린을 과다 분비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정상치보다 더 낮게 툭 떨어지는 저혈당 상태가 오는데 이때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시킵니다. 그게 바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졸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후에 졸리다고 커피를 3, 4잔씩 드시는 분들, 이건 내일 쓸 에너지를 오늘 가불해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카페인은 피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뇌가 피곤하다고 느끼는 센서를 잠시 마비시키는 것뿐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 12시까지 몸속에 남습니다. 결국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니 다음 날 오후에 더 졸리게 되고 또 커피를 찾는 카페인 늪에 빠져 몸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졸리면 좀 자야지 싶어 아예 이불 펴고 1시간 넘게 푹 주무시나요? 이건 생체 시계를 망가뜨리는 결정타입니다. 낮잠이 30분을 넘어가면 우리 몸은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억지로 깨어나면 뇌가 갈피를 못 잡는 수면 관성 때문에 종일 머리가 띵하고 더 피곤해집니다. 무엇보다 낮에 길게 자면 밤에 잠을 유도하는 아데노신 수치가 낮아져서 불면증을 초래하고 결국 만성 피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아차 저거 다 내 얘긴데 하고 무릎을 치고 계시진 않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독이 되는 습관을 버렸다면 이제는 내 몸을 살리는 진짜 해결책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오후 2시의 무기력을 활기로 바꿔줄 기적의 식사법과 생활 습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기적의 오후 활력 플랜,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돈 한 푼 안 들고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서 혹은 거실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뒤엔 여러분의 오후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1단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거꾸로 식사법. 가장 먼저 바꿀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밥 먹는 순서만 바꿔도 졸음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소 먼저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드세요. 장에 그물망을 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을 드세요.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탄수화물은 마지막입니다. 밥은 가장 나중에 평소 드시던 양의 3분의 2만 드셔보세요. 이렇게 거꾸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식후에 퓨즈가 나간 것처럼 졸리는 현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2단계 뇌를 깨우는 전략적 15분 법칙.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눕고 싶은 유혹 정말 강하시죠? 이때 딱 15분만 투자하세요. 이 15분 동안에는 좀비 산책 혹은
전략적 낮잠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좀비 산책은 식후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거예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집안을 서성이거나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도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혈당을 쏙쏙 뽑아 써버립니다. 만약 도저히 눈을 못 뜨겠다면 전략적 낮잠을 주무세요. 오후 3시 이전에 딱 15분만 알람을 맞추고 주무세요. 30분이 넘어가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난 뒤에 더 힘들어집니다. 15분의 쪽잠은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3단계 부족한 에너지 불꽃을 채우는 영양 관리. 내 몸의 배터리 효율이 떨어졌다면 외부에서 도움을 좀 받아야 합니다. 시니어분들의 오후 졸음을 해결해 줄 3대 영양소를 기억하세요. 먼저 비타민 B군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땔감 역할을 합니다. 활성 비타민 형태를 챙겨 드시면 오후 무기력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그네슘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밤에 잘 자야 오후에 안 졸립겠죠? 시금치, 아몬드, 콩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분 섭취입니다. 의외로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뇌 혈류가 줄어 졸음이 옵니다. 오후 2시쯤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뇌가 번쩍 깨어납니다.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니죠? 채소 먼저 먹기, 식후 15분 걷기, 물 한 잔 마시기, 이 세 가지만 지켜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했던 여러분의 활기찬 오후를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거꾸로 식사법 시작해 보실 거죠? 약속하신 분들은 댓글로 약속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실천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오후 졸음 속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들을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래라고 치부하기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너무나 절박합니다. 당뇨, 간 질환, 갑상선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오후의 꾸벅거림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50세, 60세가 넘어가면서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이 참 헛헛하실 겁니다. 나도 이제 다 됐나 보네 하는 생각에 서글퍼지기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내 몸 돌볼 겨를 없이 달려오느라 배터리가 조금 방전된 것뿐입니다. 이제는 그 배터리를 나 자신을 위해 충전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그 충전기를 꽂는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오늘 배운 체크리스트 꼭 기억하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건강은 건강할 때, 그리고 내 몸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릴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무엇보다 항상 피곤해하며 소파에 누워 계시는 친구분이나 배우자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새 삶을 선물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후가 안개 거친 들판처럼 맑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